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진 게임들이 요새 많은데, 이 게임들을 이용해서 해커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클라이언트를 변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변조를 시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를 변조하려면 이제 그 변조할 클라이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옛날에 테라리아를 하면서 요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싶어서 이제 유니티로 만들어 본 게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테라리아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땅을 파는 것도 가능하고 땅을 다시 채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밤낮의 변화까지 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예전에 만들어 둔 게 있었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변조를 하는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변조를 테스트해 볼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로 들어와서 요 빌드 세팅즈라는 메뉴를 열어야 되거든요. 요건 파일 메뉴에 빌드 세팅즈 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열면 되고요. 여기서 플레이어 세팅즈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레이어 메뉴가 선택되어 있을 텐데 여기서 Other Settings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스크립팅 백엔드라고 해서 이제 선택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IL2 CPP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요 하단에 있는 빌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폴더에 빌드를 생성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 빌드 폴더를 생성했고 여기다가 바이너리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그래서 폴더 선택을 누르고 이렇게 빌드를 진행합니다. 그럼 빌드가 끝나면 이렇게 생성된 파일이 있는 폴더가 나타나거든요. 저는 이미 한번 생성을 해둔 상태라서 변경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빌드가 됐고 아마 이 빌드 생성 시간은 이제 다 게임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성된 이 클라이언트 내에서 해커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변조를 하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 빌드 생성된 폴더 보시면 언더바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고 요 안에서 또 IL2 CPP 언더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메타데이터 로 들어가면 글로벌 메타데이터 .dat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파일 메뉴 오픈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아까 그 글로벌 메타데이터 .dat라는 파일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오픈해서 오픈 위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 바이너리 에디터라고 있는데 요거를 선택하면은 이 파일 자체를 바이너리 형태로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래로 좀 스크롤을 하다 보면은 요 옆쪽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텍스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요 부분들이 사실 해커가 요런 걸 이용해서 특정 함수의 위치를 찾는다던가 특정 코드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요 파일 자체가 전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쉽게 어떤 위치를 찾아서 변조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고 요걸 요 상태로 사용하기보다는 요거를 사용하기 쉽게 또 뽑아주는 툴이 있거든요. 그 툴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일단 브라우저를 열고 il2 cpp 덤퍼 GUI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GitHub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요 옆에 윌리시스라는 항목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제일 상단에 있는 zip 파일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네, 저는 이미 다운로드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할게요. 네, 취소하고 이제 우리가 다운받은 폴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zip 파일이 받아졌고 요걸 압축을 풀어주면은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요 i2cpp dumper gui라는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되는데 요 세 가지 항목을 일단 채워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각각에는 뭘 넣으면 되냐면 우리가 아까 클라이언트를 빌드했던 폴더가 있죠. 여기서 요 game assembly.dl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요 파일의 위치를 여기 첫 번째 항목 executable 파일에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global metadata.dat 파일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요 파일의 패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저기서 뽑아낸 정보를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 바로 위에 덤프라는 폴더를 만들고 한번 뽑아 봤어요. 일단은 요거를 지우고 다시 뽑아 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요 폴더를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덤핑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옆에 이제 파일이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done이라고 떴으면 이제 끝난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덤퍼는 닫고 한번 여기 생성된 파일 중에서 요 script.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어보면 이 파일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은 요 addres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코드 요 심볼 있잖아요. 요 네임을 가진 심볼이 요 코드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심볼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시그니처는 이 함수에 대한 뭐 이름이라던가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타입 같은 거를 기록해 놓은 거고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변조를 시작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변조할 것인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둔 이 테라리아 클라이언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동 기능이 있고 이제 점프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 저는 아마 요 점프 기능을 한번 변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프를 한 번씩 하게 한다 라는 기능을 변조를 통해서 넣어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점프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해커 입장에서는 스페이스바 키를 안 눌렀지만 누른 것처럼 만들 수 있으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점프를 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요 요거는 이제 제 테라리아 소스 코드긴 한데 여기서 점프를 어떻게 구현했냐고 하면은 input의 getKeyDow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키 코드가 스페이스인 경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제 점프 프레스드라는 부을 변수를 true로 바꿔서 점프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요게 업데이트 함수에서 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를 눌렀든 안 눌렀든 맵 프레임마다 요 함수를 호출해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커가 이걸 어떻게 변조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input에 getKeyDown 이라는 이제 함수를
자신의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my getKey down 이렇게 인풋의 getKey down 함수가 호출되는 주소를 바꿔서 인풋의 getKey down이 아니고 인풋의 my getKey down이 호출되게 바꾸는 거죠. 요거를 이제 후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함수 대신에 나의 함수가 호출되게 하고 my getKey down이 호출됐을 때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getKey down이 호출됐을 때 키 코드가 스페이스인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맞다라고 하면은 return true를 해주면은 실제로는 스페이스바를 안 눌렀어도 true를 돌려줬기 때문에 요 점프 프레스드 부을 변수가 true로 바뀌면서 점프가 될 거잖아요. 그 원리로 한번 좀 변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요 변조를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걸 변조를 하려면은 이제 후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킹 클라이언트를 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몇 개 있거든요.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은 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사이트 주소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Git이라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해요. 그래서 Git을 검색한 다음에 눌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패키지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자신이 원하는 폴더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워쉘 창을 하나 열어주세요. 여기서 Shift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에 파워쉘 열기가 생성 메뉴가 나타나거든요. 이걸로 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따로 실행해서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VC 패키지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걸 클론을 하나 할게요. 소프트 VC 패키지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클론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클론이 다 됐으면은 이제 저 VC 패키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트스트랩 VC 패키지라는 요 배치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를 실행을 해주세요. 이번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과정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VC 패키지.exe 파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integrate 하고 install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요까지도 진행이 됐고 이제 하나 더 VC 패키지 install minhook 하고 x64 윈도우즈 스태틱 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서 minhook이란 패키지가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인데 요게 DLL 파일 내에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함수를 후킹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 설치가 다 되셨나요? 이렇게 설치까지 다 끝났으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요 옆에 Create New Project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Dynamic Link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Dynamic Link Library라는 이제 기본 템플릿이 하나 선택이 되거든요.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Next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할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뭐 여기 이름은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저는 테라리아 헬퍼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 여기서 먼저 여기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프로젝트명을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즈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요 왼쪽의 항목 중에 VC 패키지라고 있거든요. 이 항목에 Use Static Libraries라고 있는데 요거를 Yes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min 훅을 static 버전으로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요걸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적용 누르시고 뭐 All Configurations로 해서 바꿔 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릴리즈만 또 따로 한 번 더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일단은 저는 디버그 상태에서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후킹할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라고 하면은 먼저 여기가 요 DLL 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DLL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DLL 파일을 요 테라리아 실행 파일 있잖아요. 요 프로세스에다가 인젝션을 할 거예요. 인젝션을 한다는 것은 이 DLL 파일이 요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젝션이 됐을 때 우리가 생성한 이 DLL 파일이 인젝션이 됐을 때 처음으로 호출되는 함수가 이 DLL 메인이라는 함수고 이제 어태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 스위치 문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실행할 프로그램을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스레드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뭐 스레드 프로시저라고 해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스레드는 요 스레드 프로시저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프로시저라고 하나 해보죠. 그리고 우리의 프로그램이 일단 요 테라리아라는 클라이언트에 붙였을 때 제대로 실행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이제 콘솔 창도 하나 띄우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얼락 콘솔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요 콘솔에다가 우리가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싶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파일 핸들도 같이 하나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파일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예, 위에다 C 스탠다드 IO 인클루드를 해줬고 여기는 이제 잘못됐고 이렇게까지 해서 빌드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빌드가 잘 되죠. 그리고 이제 화면에다가 뭐라 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printf 문으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Hi 할까요? Hi, I'm injected. 뭐 이렇게 할까요? 이제 이 우리가 생성한 DLL 파일을 이제 테라리아 클라이언트에다가 인젝션 했을 때
콘솔 창이 하나 출력이 되고 요 메시지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는 있는데 이제 이 프로세스에다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인젝션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 인젝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프로세스 해커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프로세스 해커라는 프로그램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시면 이제 여기 다운로드 할 수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프로세스 해커하고 여기서는 요걸로 해볼게요. Binaries Portable. 요걸 다운로드 해주시고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 이제 압축을 해제해 주세요. 압축을 해제한 후에 여기 64비트 프로세스 해커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terraria.exe라는 프로세스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miscellaneous에서 inject DLL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든 테라리아 헬퍼 있잖아요. 헬퍼에 DLL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테라리아 헬퍼에 64비트 디버그로 빌드를 해서 여기에 DLL 파일이 생성이 됐거든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까요? 짠 하면은 이렇게 콘솔 창이 하나 나타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입력한 메시지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젝션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젝션 간단하게 DLL 파일을 만들어서 인젝션까지 우리가 성공을 했으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keydown이라는 함수를 후킹해서 우리의 함수로 바꿔보는 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 먼저 그러려면은 후킹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먼저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볼까요? 전에 우리가 i2 cpp 덤퍼로 만들었던 출력했던 파일 중에서 script.json이라는 파일이 있었잖아요. 그 파일을 열어서 getKeyDown이라는 함수를 찾아야 돼요. input getKeyDown 이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찾는 거는 요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 타입을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타입을 한번 저희가 가져와 볼게요. 요것만 복사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복사하는 거라서 일단 요 부분만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고 이제 주석 처리를 하고 저걸 우리의 C++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 함수를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first call 하고 input get key down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int 32 타입이잖아요. 네, int 32 타입 key라고 하고 이제 두 번째로 method info pointer 타입이 나오는데 사실 포인터 타입이면은 저 method info라는 타입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요 method info 자체를 건드리진 않을 거라서 그냥 더블 워드 타입의 포인터로 선언을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요 int 32 타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include를 하나 해줍니다. 요걸로 이렇게 스탠다드 int
타입을 선언해줘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원형 함수를 저장할 수 있는 어, 함수 타입을 선언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VC 패키지를 통해서 가져왔던 민훅이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저 함수를 가져와 볼 거거든요.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먼저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민훅 initialize. 요것도 사실은 지금 include를 먼저 하나 해주셔야 돼요. 민훅 이렇게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를 내가 원하는 함수로 호출할 수 있게 바꾸는 걸 후킹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훅을 하나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후킹하고 싶은 함수의 주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후킹하고 싶은 함수의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그 주소는 요 위에 있는 address 값이거든요. 근데 주소를 이대로만 넣으면 안 돼요. 사실은 어디에서의 주소냐 라는 게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주소는 사실 우리가 만들었던 요 테라리아 빌드 파일을 보시면은 게임 어셈블리.dl이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요 파일에서의 주소라서 여기에다가 게임 어셈블리 파일에서의 주소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요 게임 어셈블리에 대한 위치를 처음에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요 위에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게임 어셈블리 모듈이 로딩된 위치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게임 어셈블리에서의 요 위치만큼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는 우리가 후킹할 원본 함수를 대체할 함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뭐 input get key down hook 이라고 해볼게요. 요거는 좀 이따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후킹할 원본 함수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후킹할 함수를 요걸로 우리가 만든 걸로 대체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원본 함수 자체도 우리가 보존은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본 함수의 주소를 받아올 위치, 여기죠. 우리가 만든 여기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훅을 만들었으니까 이 훅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훅이라고 해가지고 enable 훅이라고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요 첫 번째 인자하고 똑같이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훅을 만들고 활성화하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실제로 이제 요 getKeyDown이라는 함수를 우리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바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스탠다드 콜로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getKeyDown 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타입은 완전히 똑같이 받으면 돼요. 여기도 보니까 콘스트로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한번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요 입력으로 들어온 키값이 우리는 점프를 할 때 스페이스를 체크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스페이스 키가 파라미터로 넘어왔는지를 먼저 검사를 해보고 0x220이거든요. 스페이스 키의 인덱스가. 그리고 요게 들어왔을 때 출력값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테라리아 클라이언트에서는 무조건 점프키를 눌렀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원래 있던 함수를 호출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대로 파라미터를 그대로 넘겨서 여기다 키 넣고 메소드 값 넣어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컴파일도 잘 됐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테라리아라는 프로그램 프로세스에다가 입력을 한번 주입을 해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테라리아를 실행을 해주시고 테라리아 코드를 받아옵니다. 여기 프로세스를 찾은 다음에 miscellaneous에서 인젝트를 해서 넣어줄게요. 이제 콘솔은 떴고 캐릭터를 스폰을 해보면 계속 위로 점프해서 날아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 코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true를 넘겨주다 보니까 하늘로 계속 날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정 주기마다 이제 올라갈 수 있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일정 주기마다 하려면 현재 시간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크로노 요것도 크로노라고 하신 다음에 duration cast 하고 seconds 하고 시스템 클락에서 요거를 받아오시면 돼요. 시간을 time epoch 하신 다음에 count 좀 긴데 네, 시간 받아오는 코드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이전 시간하고 현재 시간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두 개만 선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먼저 얼마의 간격으로 우리가 점프를 할 건지 1초마다 한 번씩 점프를 하게 하고 이제 이전 시간을 알아야 비교를 해가지고 1초가 지났는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준 다음에 이전 시간이 아직 선택이 안 돼 있으면 현재 시간을 입력을 해주고 이제 요 스페이스 체크할 때 duration 값으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전 시간에서 현재 시간에서 이전 시간을 뺐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스페이스를 체크할 때 이제 인터벌 밀리세컨드보다 오래됐을 때만 이제 출력값을 리턴을 하고 아닐 때는 그냥 원래 유니티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게 수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계속 점프를 하는 게 아니고 1초마다 점프를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테라리아에다가 한번 인젝션을 해보면 볼까요? 그러면 아까처럼 계속 올라가지 않고 1초마다 한 번씩 점프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점프를 누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점프를 하는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해보니까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커들은 자신이 원하는 함수를 찾은 다음에 그 해당하는 함수를 create hook, enable hook을 해서 자기의 함수를 대체를 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 뭐 사냥을 하는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어, 그 사냥을 하는 함수를 고쳐서 공격키 입력이 들어온 것처럼 속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냥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플레이어 위치를 바꾸는 함수를 후킹을 해서 원하는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변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요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